지금 여기에 제품을 넣고 관련된 배경을 만들고 그것을 합성하는 과정을 저희가 어떤 단계별로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관념적인 개념이잖아요. 제품은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스테이지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 여기 있는 배경은 이런 스타일이었으면 좋겠어라는 거를 단 세 장의 이미지만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무한대로 합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을 시도를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소이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뭐 이제 VFX에서 이제 뭐 시네마틱, 애니메이션, 게임 이 업계에서 좀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요. 이 관련된 일을 하다가 한 2022년 말쯤에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제네티브 AI 정확하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관련된 부분에 이렇게 살짝 발을 담궜다가 발이 푹 빠지는 바람에 밑이 없는 상황까지 푹 빠지는 바람에 지금까지 2024년까지 이걸 계속 좀 이렇게 다루고 있게 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소이랩이라는 저희가 어떤 회사를 만들게 되고 정확하게는 이제 크리에이터와 커뮤니티 간의 유저와 또 이 관련된 여러 AI 관련된 기술과 동향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2022년 기준이나 2023년 기준 사실 지금도 비슷하긴 한데 2023년이나 2년 2022년에는 오히려 정보를 너무 얻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지금은 홍수잖아요. 막 문만 열면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막 이렇게 오고 있는 그런 시대를 뭐 오늘 이 방에 계시고 있는 또 조남경님과 함께 고민을 같이 했던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그 이 홍수 속에서 어쨌든 좋은 이런 내용들을 잘 정제해서 사람들에게 공유하자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작 중에 하나가 이 페이스북, 이거 지금 도메인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stable-korea.com이라고 접속을 하시면 이 페이스북 유저 그룹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유저 그룹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5만 명? 아마 며칠 있으면 정확하게 진짜 15,000명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해주시고, 최근에는 거의 해외에 계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게시글 올라오는 것도 한글이랑 영문을 같이 써서 올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게다가 이제 국외에 굉장히 유명하신 아티스트 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출연해 주시고 또 국내에 계시는 아티스트 분들도 대거 엄청 많이 출연해 주시고 제야의 고수분들이 많이 등장해 주셔서 요즘 한껏 굉장히 즐겁게 그 커뮤니티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 자리 빌어서 굉장히 감사한 말씀 드리고 또 운영진 그룹 여러분들께도 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스테이블 디퓨전 관련된 정확히 이 스테이블 디퓨전 코리아가 스테이블 디퓨전만을 다루려고 만든 그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디퓨전 프로세스라는 게 좀 안정적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그런 의미로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따다가 이제 갖다 붙인 거다 보니까 다소 이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미드전이나 빈 크리에이터 혹은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을 다 다루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안에서의 어떤 커뮤니티의 성격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공유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떤 중간 레벨까지 정리해 놓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소이랩이라는 저희가 도메인을 하나 또 구매를 했습니다. 소이랩 AI.com으로 접속을 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로 접속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규 동향에 관련된 걸 리뷰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소식들을 전하고 또 혹은 어떤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일부를 저희가 또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이제 국외에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영문 자막이 같이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해외에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패스트 캠퍼스라는 회사와 함께 이제 관련된 지금 이 생성형 AI 관련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여기 있는 네 분과 함께 저를 포함한 이 김원호님, 송주현님 그리고 조남경님과 함께 저희가 이 관련된 노하우들을 좀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비즈니스를 목표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차근차근 트레이닝 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세 개의 저희 제품군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111이라고 불리는 스테이블 디퓨전 중에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미드전이 지금 최근에 이제 굉장히 핫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그리고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프로덕트 영역, 그러니까 프로덕션 영역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요즘 가져주고 계시는 그 영역 중에 이제 이 컴피 UI라는 이 관련된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제품군을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소이라의 목표는 이제 교육과 컨설팅, 커뮤니티, 컨텐츠 개발 이 관련된 플로우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목차는 굉장히 심플하게 준비를 했는데 중간에 제가 시연 관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 내에 어쨌든 좋은 내용 잘 전달 드리고 또,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정도를 좀 이해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컴피 UI 관련된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2023년쯤이었거든요. 2023년에 가장 굉장히 핫했던 그 키워드들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드저니도 있지만 이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이제 이 스테이블 디퓨전 A111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중에 뭐 여기 민호 PD님도 알고 계시고 다 아시겠지만 텍스트 투 이미지, 이미지 투 이미지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T2I, 뭐 I2I라는 그런 어떤 그런 명칭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단계였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젠 좀 그게 바뀌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패러다임이 이제 바뀔 때가 됐고, 이 당시에는 스테이블 디퓨전에 관련된 걸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당시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일자리 뺏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시간이 지나고 이제 2024년이 된 시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 정도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 당시에 있었던 스테이블 디퓨전은 뭐, 그 당시에 이제 형태는 이런 식이었죠. 저희가 이제 지금의 어떤 좀 형태의 그 생성형 AI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이 당시에 이들이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끝점에 가 있었어요. 거의 엔드점, 가장 이상적인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업적인 용도까지 발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어떤 벡터를 갖고 있었다면 예를 들면 이제 상업적인 부분에서 이제 뭐 파이어플라이나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적인 루트를 따고 있는 벡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들 플랫폼에서는 아직 이제 차근차근 도전해 나가야 되려고 했던 이제 어떤 로드맵상에서 단계가 있었다면 이들은 벌써 이미 그 끝에까지 가려고 노력을 했었던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예가 이런 건데 예를 들어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하나 스케치를 하고 그 스케치에 마치 저희가 어울리는 제가 어떤 상상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글로 써서 이 내용들을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작동을 시키게 되면은 이거에 어울리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형태에서는 이제 많은 영역에서 이제 그 프롬프팅에 관련된 분들이 아마 2024년 하반기가 되고 나면은 많이 바뀔 거예요. 왜냐면 이제 2023년 뭐 중반만 하더라도 뭐 나만의 프롬프팅 기술, 뭐 어떤 스페셜리티가 뭐가 있고 이걸 꼭 배워야 돼 하면서 막 읽던 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될 거고 지금 이때 과정들에 이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서야 좀 더 저도 설명을 해볼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당시에 있었던 게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당시 퀄리티적인 접근법이 아니라 어떤 내가 상상하는 것들을 얘네들이 대신 그려줘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었던 것들이 어떤 충격적인 내용들을 벗어내고 그냥 이것들을 현상이나 혹은 프로세스 혹은 결과로 저희가 보게 된다면은 이 내용 전체가 사실은 디퓨전이라고 불리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퓨전이라는 이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컴피 UI와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면은 컴피 UI 자체가 스테이블 디퓨전이거든요.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A111도 그냥 스테이블 디퓨전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뭐 파이어플라이, 빙 혹은 이제 그 외에 뭐 최근에 공개되고 있는 중국의 솔루션이나 혹은 이제 확실하진 않지만 미드저니 관련된 프로세스들도 거의 대부분 이 디퓨전 프로세스 계열에서 파생되고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 맥락은 거의 다 비슷한 거예요. 심지어 이제 최근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이 소라라고 한 서비스가 있었단 말이죠. 그 부분도 테크니컬 페이퍼에 가보면은 이제 트랜스포머 디퓨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조차도 디퓨전 프로세스를 사용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찰나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스테빌리티 AI사에서 이제 공개한 이건 스테이블 디퓨전 프로세스야라고 공개를 했던 내용이고 이건 지금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건데 사실 제가 이거를 맨 처음 정확히 23년 초, 22년 말에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진짜 하나도 이해 못했는데, 나중에 이걸 계속 보고 관련된 것들을 트라이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만큼 요약을 잘 해놓은 장표가 없습니다. 거의 여기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깔끔해요. 이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은 차근차근 또 풀어나가는 자리가 있으면 재밌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오늘 시간에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혹은 생성형 AI라고 하는 건 이 T2I라는 것과 I2I라는 것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을 깨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테이블 디퓨전은 다양한 기능의 집합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프로세스인 거고, 조금 더 제가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T2I와 I2I의 개념은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디퓨전 프로세스에서 애초에 이건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컴퓨 UI를 처음 쓰시는 분들이 이제 I2I라는 형태의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 접근하다 보면은 이게 진짜 I2I가 맞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A111이 너무 처음에 빡 하고 떠버리면서 D2I, I2I 이게 너무 커버리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가는 생성형 서비스들조차마저도 저 패러다임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거,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동일한 프로세스인데 우리가 거기에 인풋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가공해서 섞느냐. 애초에 섞는 건 똑같았고 그게 어떻게 들어가느냐의 차이였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것만 기억해 가셔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얘기했던 게 저희가 유저 관점에서 보는 건 요 바깥에 있는 하나의 원 패키지거든요.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어떤 이런 룰컵 같은. 근데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레고처럼 다 조립이 되어 있던 형태고 이 조립이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분해해서 쓸 수 있는 게 이 컴피 UI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체적인 어떤 스테이블 디퓨전 프로세스는 저희가 굉장히 긴 어떤 워크 프로세스의 중간중간에 생성형 AI 모델들을 잘 섞어가지고 만들어 쓸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툴인데 처음에 저희가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런 노드 베이스의 형태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알아볼 이 컴피 UI라는 건 스테이블 디퓨전을 나만의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조립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컴피 UI에 관련된 특징을 그냥 가장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게 두 개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리니어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영역과 그리고 이 노드 워크플로우에 관련된 영역인데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 VFX 관련된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혹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비주얼 관련된 분이 알고 이걸 보신다면 이 리니어 워크플로우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저희 선형 작업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프리미어에서 편집을 하다 보면 이게 도막도막 이렇게 얹잖아요. 이런 형태로 작업하고 있는 것들 대부분 다 저희가 리니어 워크플로우 부르고 있고 선형 작업. 그리고 이제 노드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동시에 여러 작업들이 다중으로 실행되는 형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비디오 편집, 뭐 사진 작업, 디자인에 관련된 것들이 리니어 워크플로우에 해당을 하고 그리고 이 비주얼 이펙트, 3D 모델링 이렇게 굉장히 고도화된 작업들이 이 노드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복잡한 공정을 가져가야 되는 경우가 이런 형태를 유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포토샵 같은 걸 사용을 한다고 치면은 저희가 되게 1차원적으로 봤을 때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림을 그리고 뭐 뒤에다 산을 그리고 구름을 그리는 형태로 뭐 뭔가를 하겠죠. 꽃도 그리고요. 이렇게 꽃도 그리고. 근데 이제 보통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드로잉 단계를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여기에 레이어를 쌓거나 혹은 색을 여기서 정하거나 그리고 채색을 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내가 뭘 하겠어라는 것들이 행해지고 있는 거고 제가 뭔가를 저장하겠어라고 하면 여기 있는 파일을 통해서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이후에 제가 지금 했던 과정들을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뭐 물론 이제 굉장히 고도의 전문가가 여기 배치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하면 그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거랑 다른 얘기로 제가 비유 삼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포토샵은 앞으로 계속 쓰일 거고 사람 중심에서 가장 편리한 툴은 이런 형태가 가장 맞아요. 왜냐하면 노드 워크 프로세스는 좀 힘들긴 하거든요. 처음에는. 어쨌든 이런 선형적인 작업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최근에 보고 있는 굉장히 고도화된 솔루션 중에 이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이것도 어도비 제품군으로 이제 편입이 되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수학적인 이 코드를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다 손으로 드로잉 해왔던 모든 텍스처들을 그냥 다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잖아요. 문양, 패턴, 벽돌까지 싹 다 만들 수 있는 게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었고, 심지어 여기에 있는 노드 워크플로우에 있는 여기 기스모에 관련된 옵션들을 변환을 시키면은 저희가 원하는 무한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걸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게 디자이너인데, 게임 업계나 영상 업계에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사실상 이 텍스처 관련된 것들을 했을 때.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가 텍스처 같은 걸 받으려고 하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았어야 됐거든요. 돈 내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사라졌죠. 그런 것처럼 이제 변화가 됐던 영역 중에 하나인데 이런 프로세스조차도 단순히 선형 작업을 이걸 진행했다면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굉장히 하나 둘 셋 단계별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사실 이 합성 툴 굉장히 유명한 누크라는 합성 툴에서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언리얼이라고 하는 영역 그리고 마야라는 영역에서도 이런 프로세스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드 워크플로우의 가장 큰 강점은 사실 이 생산성이라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 행사 뭐라고 설명했죠? 이 커피챗 이 모임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저는 좀 전문가 분들이 오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수위를 높일 겁니다. 이제부터 좀 매운맛으로 갈 거예요. 어차피 다 아실 거니까. 아, 자, 네.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이제 현실을 얘기를 드리면 사실 최근에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돈을 버는 일은 따로 있잖아요. 그죠? 네네. 특히 이 크리에이터와 컨슈머 간의 어떤 수익을 저희가 발생시키는 형태를 좀 잘 따져보면 저희가 가장 요즘에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 쇼츠일 거예요. 그죠? 음, 그 쇼츠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 생태계에 관련된 부분을 바꿨다라고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 관련된 추세, 어떤 컨텐츠에 관련된 소비의 주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음, 들면 모 기업에서 일하고 있던 나 모 PD 같은 경우는 본인의 에그이스 무슨 회사를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채널이 유튜브라는 형태의 네트워킹이라는 겁니다. 즉, 그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방송 심의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컨텐츠 제작에 많은 시간들이 들었을 수밖에 없고 그게 또 가장 위에서 결정을 해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되게 편성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쇼츠나 혹은 그 여러 그런 어떤 플랫폼을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빠른 타이밍,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피드백의 형태로 지금 어떤 컨텐츠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롱텀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임들을 예를 들어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 굉장히 롱텀으로 진행된 게임들 잘 안 해요. 음, 지금 당장 지하철만 가서 보고 뭐 혹은 주변에 걸어 다녀고 보고 어딜 보더라도 일단 핸드폰을 안 보는 사람은 없어요. 벚꽃이 떨어지는 그 길거리를 걸어도요. 연인들끼리 핸드폰으로 찍고 그리고 SNS에 그걸 올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SNS 피드에 광고가 노출이 되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 관련된 프로세스 어떤 저희가 A의 행동에서 B로 연결되는 그 사이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굉장히 짧아졌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얻게 되는 어떤 부분들을 좀 성찰을 좀 바라보면은 이 내용들 저희가 뭔가를 이제 이 네트워킹을 풀기 위해서 시간과 싸워야 되는데 그 시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고 그 어떤 적기를 놓치게 되면은 수익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영상 콘텐츠에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게 요즘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자극을 주지 않으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런 음, 형태가 꽤 왕왕 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시장에선 이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SNS에서 광고비 관련된 거 집행된 비용을 잠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1조 시장이라는 거 생각도 못 해봤어요. 처음으로. 어쨌든 엄청나게 큰 규모라는 걸 알 수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거기에도 적용이 되더라. 심지어 그 광고 작은 배너에 들어가는 데에도 생성형 AI가 적용된다는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그 담당자였으니까요. 듣게 돼서 많은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일들은 어떤 워크플로우의 형태, A를 하고 B를 하고 B를 한 후에 C를 하고 뭐 커피를 내릴 때도 어떤 순서가 있고 시간에 대한 타이밍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이 워크플로우의 형태를 그냥 하나로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의 기준을 보면 저희는 원바이 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던 건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어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림 하나를 만들더라도 원래 한 달이 걸려야 됐던 일을 얘를 통해서 중간 가공을 거쳐가지고 했더니 하루 혹은 반나절 짧게는 뭐 1시간? 최근에 지금 음, 쓰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솔루션들을 쓰면은 10분에 뭐 몇백 장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심지어 뭐 프롬프팅이 좀 더 본인한테 익숙해져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분들은 거의 뭐 날아다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신 반대로 커스터머 기준에서는 너무 많으니까 뭘 봐도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근데 음, 저희가 이제 패러다임을 계속 쫓아가면서 바꿔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생산성에 관련된 분들을 일반화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레귤레이션 혹은 이걸 프로세스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컴퓨I 같은 경우는 이 노드 워크 프로세스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섞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원래 손으로 뭐 하나씩 눌러가면서 확인을 했어야 됐던 그런 여러 과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컴피 UI는 이 노드 베이스의 스테이블 디퓨전이다 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더 나가서 지금 원래 이렇게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생성을 할 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뭐 네거티브를 입력하고 옵션을 넣고 관련된 걸 한 후에 생성을 하고 그걸 여러 개 뽑아줘라고 하잖아요, 보통. 뭐 미드저니에서 마이너스 R 눌러서 10개가 10개 쫙 나오거나 음,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배치 프로세스 10개 쫙 나오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떤 걸 써도 상관없지만 저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생태계는 어떤 거냐면 꼭 굳이 컴퓨터에는 아니더라도
이런 동시다발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할 수 있다. 이게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하드웨어에 관련된 부분들을 예를 들어 사공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앞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여러 형태에 대한 것들을 좀 발전시켜 생각을 해본다면 내용들을 어떤 더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들을 입력해서 한참 후에 혹은 몇 분 후에 받아보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패러다임들은 좀 더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영상 몇 개를 보고 다음 시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는 일단 생각 자체를 좀 다르게 접근을 해보고 싶은 취지에서 연결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수염이 있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보면서 관련된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죠. 제가 원하는 형태로 관련된 부분을 직접 개입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어떤 사업 시장에 관련된 부분들이 또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여기에 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는 사람이 이 관련된 주체가 돼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겠어. 나의 의지가 크리에이션으로 연결되겠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내러티브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봤던 것과 여기 있는 두 가지의 공통점은 내가 뭔가를 하겠어. 내가 이루겠어. 근데 너는 여기에 이걸 도움을 줘. 라는 형태에 대한 작업들을 컴퓨터로 구성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애초에 이제 어떤 작업 자체에 관련된 패러다임에서 어떤 프롬프팅에 대한 부분의 중력을 벗어나고 싶은 시도도 해봤어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 제품을 넣고 관련된 배경을 만들고 그것을 합성하는 과정을 저희가 어떤 단계별로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관념적인 개념이잖아요. 제품은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스테이지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 여기 있는 배경은 이런 스타일이었으면 좋겠어라는 거를 단 세 장의 이미지만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무한대로 합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을 시도를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제품에 이 관련된 현상들이 좀 묻어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굉장히 컨셉추얼한 뭔가를 만들고 싶다. 그럼 말 그대로 그런 형태의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컨셉추얼한 이미지를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 저희가 어떤 아티스트나 상업적인 영역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다면은 말 그대로 상상력 정말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했으려고 했을 텐데 거기에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거는 컨셉이거든요.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 저런 단순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도 컴퓨터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쇼츠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어떤 이런 춤추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미드저니에서 이미지 한 장을 뽑아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이미지 한 장을 뽑아요. 그리고 이 이미지 한 장을 영상으로 만들어줘 하면 여기 밑에 있었던 아까 그 뼈대가 움직이는 형태를 가지고 이런 다양한 스타일의 무빙을 만들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간단히 돌아봤는데 제가 이제 그 시스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들은 사실 제가 너무 옛날에는 이걸 되게 존경하면서 썼던 장표다 보니까 이젠 좀 마음이 든 장표가 되긴 했는데 사실 가장 이상적인 파이프라인 3D 파이프라인 프로덕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쉽게 얘기하면 디즈니에서 2D 애니메이션이 흥하고 이게 3D 애니메이션을 흥하게 되면서 관련 내용들이 이제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걸 보고 아 이렇게 해야 돼.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 했던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저희가 좀 더 단순화해 본다고 치면은 여기 사람들이 붙어서 했었던 이런 내용들 거기에 있었던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제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시대는 이렇게 관련된 부분의 일부는 이제 AI한테 맡겨가지고 사람이 결정하고 그것들을 행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될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다음에 이제 바로 마지막 주제로 가도록 할게요. 제가 근데 이번에는 이 양복과 이 위자드에 관련된 걸 섞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섞이는 거예요. 마법사 양복을 입는 건가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프롬프트에서 그냥 쓰면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음, 사실은 저희가 좀 벗어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은 사실 그냥 다 텐서의 덩어리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음, 어떤 형태의 규격이 잡혀 있는 걸 이렇게 믹스할 수 있으면 저희가 원하는 어떤 관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해 가시죠? 이제 프롬프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제가 요 뒤에 장표에 재밌는 걸 갖고 오긴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미드저니에 있는 디스크라이브라는 음, 거거든요. 디스크라이브가 저희 강의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음, 엄청나게 크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SDXL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디스크라이브가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요 관련된 거 긁어다가 만든 게 방금 저 양복이에요.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있는 양복이 뭐냐면은 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미지 하나를 양복이라고 검색을 해서 나온 이미지를 음, 디스크라이브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온 프롬프트 그냥 넣어서 나온 거예요. 제가 프롬프팅을 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긴 하는데 이 프롬프팅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 앞으로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는. 왜냐면 문장이 있고 문법이 있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차피 숫자로 변형이 되고 그것들이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어텐션이 구현되도록 노출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잘 이해하고 쓰느냐가 저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이게 라이브 모드로 만들어 볼 건데 이거 지금 아마 위자드 3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해볼게요. 이 상태인데 지금 보면 스테이블 디프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컴퓨터의 플랫폼 같은 경우 지금 보시듯이 이제 노드 플랫폼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음, 플렉시블하게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바뀌는 건 단 하나. 이 스테이블 디프션의 모델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빠른 고속화 모델로 변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어떤 의미에서 라이브 모드가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바로바로 나와요, 결과가. 이렇게 중간에 여자 하나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그 앞서 스테이블 A111에서 쓰던 그 모델들은 다 그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 어, 지금 관련된 내용들이 그 완전히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게 여성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뭐 이렇게 섞여서 양복을 입은 게 나온 거 보이세요? 네네. 물론은 원래 이제 여기 지금 이게 업데이트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긴 한데 제가 음, 테스트할 때 위저 남자랑 여자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뭐였냐 이게 원래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 내용을 제가 어떻게 설명드린 거냐면 위저드 걸이 있었어요. 그 내용에 관련된 것과 이 양복에 관련된 게 이렇게 섞일 수 있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이게 형태가 음. 유지되면서 섞인다는 게 보면서도 항상 신기한 것 같아요. 개념과 개념이 섞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요걸 제가 다음 단계로 넣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건데, 지금 방금 보신 게 이거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위자드 거리라고 된 거고, 지금 이 양복에 관련된 개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컨디셔닝 에버리지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텐서의 중간 값을, 평균 값을 만들어내는 걸 통해 음,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라이트닝이라는 모델을 써서 실시간으로 만들 수 있게 되니까 여기서 얼마만큼을 더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원하는 형태에 더 근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재밌죠? 거의 1초에 그래가지고 한두 장 정도가 생성이 되네요. 그렇죠. 이거 음,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 저희가 좀 더 가고 예를 들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이건 다 좋은데 뭐 해상도가 좀 낮은 것 같아 이런 것들도 당연히 저희가 다 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까 봤던 여기 있는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 넣은 거고 저걸 제가 이제 어느 한쪽으로 당기면 뭐 이제 드레스에 관련된 게 나오는 거죠. 저런 드레스에 관련된 게 나오는 걸 저희가 이제 그대로 당겨서 이렇게 섞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프롬프트에 대한 개념이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뭔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형태에 대한 거를 그냥 만들어내고 그 잠상과 다른 잠상에 관련된 부분들을 섞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 좀만 더 나가면은 뭐 재밌는 게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오는 거고요. 이런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블 디퓨전의 강점이라고 제가, 그러니까 컴퓨어의 강점은 뭐냐면은 이런 어떤 저희가 원론적인 데이터에 관련된 걸 저희 입맛대로 그냥 조합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를 그냥 딱 붙여놓고 이 안에 있는 뭐 몇몇 가지 이미지, 뭐 들어가야 될 뼈대 이미지 이런 것들만 그냥 바꿔 넣을 수 있게 그냥 파이프라인을 짜놓으면은 뭐 원한다면 뭐 잡지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 혹은 음, 그렇죠? 웹툰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저희가 여기에 대한 걸 좀 더 확장해가지고 이미지에 관련된 거를 뭐 업스케일을 하고 지금 제가 지금 던지는 순간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 로컬 PC에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거를 만약에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런칭할 거야. 그래서 난 클라우딩에 연결할 거야. 난 리소스는 뭐 무한대로 쓸 거야. 이거 거의 1초 만에 나오고 있어 지금. 툭 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보면 지금 단순히 저희가 생성하고 붙이는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단순하게 이렇게 그 안에서 어떤 원본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해당하는 과정들을 좀 더 고도화할 수 있는 형태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A111의 경우에는 일반 아티스트가 쓰긴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좀 더 난 이걸 전문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능들이 제한된 게 너무 많거든요. 내가 뜯어 고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렇다고 음, 아티스트지 개발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누크처럼 이런 어떤 비주얼 코드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페이스, 노드 워크로를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만큼 관련된 부분들을 뜯어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요즘 뭐 업스케일 관련된 부분들 보면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게 해상도가 낮아서 얼굴이 깨졌어.
근데 그런 것들 뭐 수피아를 쓰든 뭘 쓰든 해가지고 올리는 것들도 사실 여기에서 그냥 다 되는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굉장히 고퀄리티 스케일로 만들어내는 것들은 굳이 상용 서비스를 쓰지 않아도 원래 되는 거고, 그들이 만든 그 안의 워크플로우도 거의 여기에 있는 형태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떤 프롬프팅에 대한 개념들이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것도 있긴 해요. 지금 이제 어떤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어떤 프롬프팅에 관련된 분들은 어떤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아볼 수가 없는 형태로 저희가 기다려야 되고 골라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 저희가 메뉴판에 골라야 될 게 너무 많으면 선택 장애가 오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다른 형태로 좀 발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제 여기에 이 레드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뭐 블랙으로 바꾼다든가, 얘를 숏으로 바꾼다든가,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뭐 머슬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이 원거를 쓰고 싶은데 괜히 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가지고 그거는 좀 빼고 뭐 온더 시티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 도시 어유 오버웨이트가 들어가서 오버웨이트 좀 빼고 이런 것들. 이런 피드백들을 즉각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게 이제 제가 보기에 앞으로의 발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사용해왔던 어떤 그런 솔루션들은 되게 일방향적인 리니어 워크플로우를 띠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컴퓨어에서는 지금 이런 것들 저희가 무한대로 붙일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룹화할 수 있고, 더 체계화할 수 있어서, 원래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릴까 고민했던 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좀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못 보여드리는 게 있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체계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한 이 정도 나왔을 때 이 정도의 프로세스를 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진짜 전문적인.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업이나 혹은 그 상업적인 영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컴퓨 쪽을 많이 찾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워크 프로세스를 이제 그들만의 독자적인 걸로 만들고 이 안에서 이제 모델 관련된 것만 체인지 해가지고 쓰면 돼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무한대로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컴퓨터의 강점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어떤 모델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그렇게 음, 학습되어져 있는 걸 저희가 입맛에 맞게끔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고, 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은 결국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이 텍스트 인포메이션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미지 인포메이션이나 텍스트 인포메이션은 같은 거고, 저희가 이것들을 얼마나 잘 관련된 부분들 디퓨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웹툰에 관련된 거 아니면 가상 모델에 관련된 거 아예 없는 사람의 턴테이블이나 요즘 많게 유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거 혹은 뭐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을 때 사자 키스하는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지금의 관점들이 플랫폼이나 어떤 제어의 형태의 차이인 것이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딕션이나 그 관련된 추구하는 목표나 그 방향성들은 거의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접근을 하면은 어느 쪽에서든지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컴피 UI 스테이블 딕션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그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마이크 잠깐 켜시고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고민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그 스테이블 디퓨전 A111 사실 이것도 막 한참 공부하다가 이거 어려운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이제 컴파이 컴피 UI가 나왔잖아요. 이제 이게 또 공부할 게 큰 덩어리가 생겼네. 이제 이런 약간 부담감이 있는데 그 지금 시간이 좀 지나면 사용자들은 둘 중에 뭐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될지 아니면 뭐 활용 방향에 따라서 사용 비중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게 좀 예측되시는 게 있으실까요? 우선은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업체들 중에 소라급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영화 음, 쪽이나 이런 데는 그동안 어떤 감독 기준에서 봤을 때와 이제 프로덕션 기준의 관점은 너무 다르긴 한데, 음, 사실은 이제 그 감독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그 그동안 제가 스태프 관련된 부분들까지 다 운영을 해서 이걸 사용하려고 하면은 비용이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만들려면 이제 뭐 1년에서 2년부터. 근데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은 영화나 이런 제작을 할 때 그게 기간이 굉장히 단축되고, 그중에 물론 지금의 현업의 VFX 스튜디오를 써야 음, 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중간 과정을 매개체 형태로 계속 끌어올리는 형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선택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이런 노드 워크플로우 관련된 분이 아까 여기도 약간 어려워 보이신다는 분인데 막상 음, 써보시면 엄청 쉽고 한번 구축해 놓은 거 저희가 강의에 한 몇백 개 제공하는 거 있는데 그냥 그거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구성에 대한 이해를 알고 나중에 고치는 게 중요해서. 그래서 다시 이어 음, 설명드리면은 결국 이제 노드 워크플로우에 관련된 프로세스의 형태로 발전되는 것들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전문가와 준전문가급이 그 영역에서 많이 나뉠 것 같고. 근데 이제 결국은 어렵다의 경우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음, 단어 몇 마디만 써도 잘 나오는 게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산업 기준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플랫폼을 고를 수가 없는 게 몇몇 대기업 회사들은 네트워크를 개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네트워크 서비스를 아예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각 회사가 생태계, 우린 정보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그런 데서는 그렇지 않은 서비스 선택할 거고 나가도 음. 돼. 그러면 그쪽을 쓰지 않을까. 네, 그 생각합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했고,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앞에 설명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한 50분까지 뭐 질의하는 시간 갖고 5분 정도 쉬었다가 예, 제가 잠깐 하고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제가 또 할까요? 그 AI가 사실은 올 때마다 기절할 만큼 저는 사실 놀라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오픈포즈라고 하는 툴을 갖고 이게 모캡이랑 연동되면 사실 애니메이션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기존에 있던 3D 파이프라인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초가성비 파이프라인이 사실은 이미 등장을 했는데 업계에 있는 회사들은 이걸 보고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업에서 다니시면서 볼 때 회사들은 지금 이 AI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어떻게들 보고 있나 그냥 좀 편하게 듣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 정말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미 이 관련된 부분을 준비한 회사가 엄청 많아요. 음, 그리고 그들은 신났어요. 아, 신났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작년만 하더라도 막 두려워하시는 그런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지금은 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겠어. 이런 음, 분들이 그래서 뭐 요청 오는 것도 제가 이제 오히려 반대로 요 정도만 하셔도 돼요라고 드리는 것도 있는데 그냥 다 음, 달라고 괜찮으니까 다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현업에서는 그냥 적극적으로 쓰려고 한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차피 자고 있는 동안에 성장할 거기 때문에 기다릴 음. 필요 없이 지금 깰 수 있게 성장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뭐 방문은 안 해봤지만 자체적인 파이프라인을 뭐 이런 컴피 UI를 이용해서 만드시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맞아요. 기존의 지금 파이프라인은 또 파이프라인이고. 저희가 뭐 개발하고 있는 영역도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음, 외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아직 조금도 준비 안 된 영역도 있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음, 의외로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돈 벌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은 준비가 다 돼 있더라고요. 음. 정말로요. 아, 엄청 똑똑해요. 조용히들 다 네. 준비하고 있군요. 제가 가서 보통 가서 정말 이 대기업 단위로 올라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다 듣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저를 왜 부르셨냐고. 제가 그렇게 음, 말씀드렸거든요. 이미 다 음, 알아보고 왔어요. 다 알아요. 저만큼 알아요. 그런 분들이. 음. 네, 안에서 내부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나 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거 지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생성형 인공지능 중 한국에서도 외국 것과 같이 만들어진 곳이 있나요? 네. 저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아는 선에서만 설명을 드리면 국내에서는 그래도 네이버 랩스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고 연구 음, 논문이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어서 기세서 네이버 랩스 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제 그라디언스 어텐션 관련된 부분을 R&D에서 공유한 내용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지금 미드저니의 콜백에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R&D에서 올려놓은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종종 박사님들이 이제 해외 논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신 거는 있지만 지금 음,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 시장에 밀리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 이 생성형 AI에서 지금 미국이 밀고 있는 것과 다르게 중국은 음, 스테이블 디퓨전 계열 쪽에서 바이텐스, 텐센트 이런 쪽에서 알리바바에서 엄청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요즘 중국 쪽 모델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중국도 굉장히 강세죠. 엄청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 말씀 하나만 부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건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이 AI가 막 범람하고 있어서 이걸 갖고 뭐 사업을 어떻게 할지, 돈을 어떻게 할지 사실 저는 감을 잡지는 못하고 있는데, 근데 뭔가 안 해놓으면 그 감도 못 잡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열심히 뭐든 이제 해보고 있는데, 뭐 요런 뭐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막 헤매듯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실 거라고 봐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조언을 짧게 해주신다면 뭐 도움될 만한 말 하나만 부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종종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긴 한데, 이게, 말이 좀 그렇지만, 선빵이 중요하거든요. 선빵이 먼저 중요해요. 네. 지금 이미 생성형 AI로 고퀄리티를 내는 데서 돈을 벌지 않고요. 고퀄리티가 음, 아닌 되게 그냥 저급의 퀄리티를 내는 영역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세요. 음, 한 달에 200, 300 아무것도 안 해도요. 그 정도 버시는 분들도 제가 주변에 이렇게 뵙고 있고 음, 그분들은 저희처럼 뭔가 고퀄리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여기에서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선빵을 날리신 분들이거든요. 뭐 쇼츠를 음, 만들겠어. 에이 지금 쇼츠 많으니까 내가 해서 들어갈 데가 없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알고리즘의 선택은 운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음, 지금 시점에 뭘 태웠느냐가 중요한 거여서 기회는 매일매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오고 있고 게임으로 치면은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매번 레더가 리셋되거든요. 6개월, 7개월 텀으로. 다시 그럼 0점부터 시작하는 건데 사실 이 컨텐츠 시장은 매일매일이 0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음.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 있다. 네. 네. 마지막 말씀 감사하고, 네, 일부 너무 잘 진행해 주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소리는 들리지 고생하셨습니다. 않지만, 네, 네, 수고 많으셨고요. 한 3, 4분만 쉬었다가 제가 이어받아서, 네, 제가 준비한 거 가볍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생하셨습니다. 55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55분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